안녕하세요. 유니티 기초강좌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에디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툴바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뷰 영역이 있고, 그리고 하단에 상태바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뷰 영역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보자면, 첫 번째로 프로젝트 뷰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실질적인 스크립트라던가 포이더 같은 실질적인 그 게임에 들어가는 에셋들이 배치되는 곳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뷰입니다. 신뷰는 이쪽을 말하는데요. 스테이지를 디자인하고 플레이어 등을 배치하는 곳입니다. 또 신뷰의 컨트롤 뷰를 이쪽을 컨트롤 바라고 하는데요. 이쪽을 조정해서 2D라던가 3D 뭐 이런 전체적인 것, 기즈모 크기 같은 것도 다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하이어라키 뷰를 볼 건데요. 여기에는 신뷰에 배치한 모든 객체들이 계층 구조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색을 통한 찾기 기능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오브젝트를 바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으로는 인스펙터가 있는데요. 인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브젝트를 하나 클릭을 해주면은 그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트랜스폼이라던가 메쉬에 대한 큐브, 콜라이더, 메쉬 렌더러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자세히 나오고 있죠. 저희들이 나중에 스크립트도 추가를 하면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쪽은 저희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게임뷰를 살펴볼 건데요. 게임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쪽에 신뷰에서 배치하고 스크립트 등을 통해서 만든 게임을 실제 화면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구동되는 화면이 나오는 곳이죠. 시점은 메인 카메라 기준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상도도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겟 해상도를 선택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콘솔 뷰인데요. 콘솔 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버깅 시에 로그를 띄어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뷰에 대해서는 다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툴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툴바는 이쪽을 트랜스폼 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쪽이 트랜스폼 기즈모 툴이라고 하는데 모두 트랜스폼들을 조종하고 그런 데 사용을 합니다. 일단 트랜스폼 툴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손표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신뷰를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동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할 때 원하는 곳을 비춰보고 싶을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보통 클릭을 해서 왼쪽 클릭을 통해서 이동을 또 하기도 하지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고요. 또 WSAD 키를 통해서 앞으로, 뒤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FPS 게임처럼 이동을 하면서 신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거를 또 클릭을 해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화가 없지만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고 살펴보면은 클릭한 오브젝트에 화살표가 생겨요. 손표시에서는 없다가 이걸 클릭을 해주면 나타나죠. 이거는 즉 오브젝트를 직접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 왼쪽 같은 경우에는 회전을 담당하고요.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그 옆도 오른쪽 거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3D에서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UI라던가 2D에 대한 오브젝트들의 크기를 조정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딱히 줄만한 게 있나? 너무 빠르다. 이런 식으로 2D에 대한 트랜스폼을 조정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축키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그 옆에 트랜스폼 기즈모 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피벗이라는 게 3D 모델링의 중심 좌표를 어디로 할 건지에 대한 설정인데요. 센터로 해주시면 말 그대로 센터에 위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피벗 같은 경우에는 피벗 위치에 이 중심 좌표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3D 이 큐브라서 이게 변화가 없는데, 나중에 그 사람 모형이라던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3D 모델링이라던가 그런 거를 직접 불러와서 사용을 해보시게 되면은 정확한 차이를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 단축키는 Z키예요. 변환시키는 단축키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로컬이라고 적혀있는 이 토글키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의 축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에 대한 건데요. 보통 월드보다는 로컬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월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적인 세상에 대한 기준축을 말하는 거고, 로컬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회전축을 이용한 건데요. 말하는 건데요.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이렇게 회전을 시킨 다음에 이 축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로컬 같은 경우에는 지금 Z축이 정면을 안 향하고 있고 좀 회전된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거를 월드축으로 보시면은 아무리 회전을 시켜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할 때 나중에 트랜스폼을 이동할 때 같은 경우에는 로컬 축을 이용해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앙에 있는 플레이 표시랑 일시정지, 그리고 이게 다음 단계에서 일시정지였나? 아마 그거였을 건데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가 코딩을 하고 배치를 한 이 오브젝트들이 제대로, 그러니까 빌드한 다음에 테스트를 하듯이 실행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 게임이 구동이 되는 거였고요. 일시정지도 가능하고, 아마 한 프레임 다음에 멈추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네요. 잘 사용을 안 해서. 이렇게 있고 다시 이걸 해주면은 다시 꺼지고요. 참고로 플레이 시킨 상태에서 움직인 것들은 저장이 안 되고, 아무리 이걸 변동을 시켜놔도 모두 다 그 재생을 꺼버리면 초기화되기 때문에 마음 편히 이쪽에서 테스트를 막 해보신 다음에 재생을 풀어주고 자기가 테스트한 결과 값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주면 개발하시기 좀 더 쉬워하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레이아웃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씬에 대한
배치를 제공해 주는 건데 기본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엔 취향대로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x3의 프로젝트를 설정을 원컬럼 레이아웃으로 해주고 콘솔 뷰를 추가를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자기가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1강 그러니까 유니티 에디터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 강좌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